인천에는 어떤 분양이 좀 있을까요? 인천에는 네. 한동안 분양을 안 했던 검단 신도시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 검단 신도시도 정말 이게 분양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분양이 다 되고 시도 많이 올라가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을 했을 때 어떻게 가점이 될까 참 사뭇 궁금한데요. 네. 검단이 지금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인천의 50%가 배정을 받고요. 그쵸. 인천 거주하시는 분한테 그리고 서울 경기도에 50%가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택지지구다 보니까 8호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거든요. 아, 네. 그런데 최근에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지정한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8호제곱미터 이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때 낼 때가 그렇죠. 막 그때 중소형이 좀 좋을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택지지구는 그렇게 뭐 이렇게 높게 이제 책정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평형을. 네. 그래서 대부분 아마 8호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이상도 있습니다. 거기 주상복합 자리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추첨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투기가율지구도 이기 때문에 뭐 40% 중도금 대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점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서울에서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 그 금액이 감당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 검단 신도시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네.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번에 분양했을 때 한 여러 단지를 분양했을 때 84가 분양가가 똑같이 지정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진짜 싸게 분양을 할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보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점수로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검증이 된 입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진천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확정은 안 됐지만 서울 지하철을 끌어온다는 그런 것들도 노력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무튼 그리고 또 택지개발 자체가 또 아파트끼리 또 모여 있으면 시너지가 나잖아요. 기반시설도 네. 많아질 것이고 기존에 많이 분양했고 입주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뭉치게 되면 또 입지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잖아요. 인천에서 네. 유일하게 그리고 인천 검도 신도시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커요. 엄청 커요. 예, 그리고 아마 실제적으로 분양하는 물량들도 한번 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일산 신도시 되게 큰데 일산 신도시보다 파주 운정 신도시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파주 운정 신도시보다 검단 신도시가 더 커요. 막 이게 그때 이제 지정을 하고 분양 안 했던 아직 그 땅 필지가 분양이 안 되는 필지도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필지가 팔린 데를 이제 분석하고 어디에 나오겠다 막 이런 것도 보고 있거든요. 아직 반 정도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엔젤 같으면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막 걱정을 했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동탄 2기 신도시 분양할 때도 그렇죠. 2기만 11만 쓸 텐데 그게 더 누가 채우냐. 제가 저한테 맨날 기자들이 그런 거 질문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 아니 다 못 채워도 11만 세대 중에서 5만 5천 세대만 채워도 대단한 신도시 아니냐고. 왜냐면 대부분 신도시가 5만 5천 세대가 안 돼요. 근데 그거 채우도 남아서 지금 엄청 올라갔잖아요. 거기 호재들이 그냥 몰렸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못 채운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대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들으셔야 돼. 이게 이런 우리가 얘기하면 맨날 얘기했던 얘기인데 지금 뒤돌아오니까 10년 동안 반복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반복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투기 주장한다고 또 그래. 아니 근데 이제 검단이 이제 분양할 당시에는 조금 뭐랄까 입지적으로 별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택지지구고 새 아파트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도 어떤 주거 시설이 되면 전체적으로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빠쇼님이 첨가를 하네요. 규모의 경제 이게 또 있네요, 진짜. 거기서 하다못해 그냥 진짜 상가 조그만 거 해도 운영이 돼요. 거거 익성. 일자리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업적이 생기니까 상업적이 생기면 그것도 일자리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인천은 이제 검단 신도시를 꼭 눈여겨 봐야 되고 그리고 인천에 이제 또 이제 분양했던 송도 크리스탈 오션자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했던. 송도는
계속해서 땅이 이렇게 계속 조금씩 해요. 근데 이제 거의 물량이 거의 없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청약 경쟁률이 높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택지지구이다 보니까 인천 그리고 서울 경기까지 청약이 가능하죠. 근데 송도는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넣어요. 생각보다. 이제 일단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신 게 싼 게 좋은 줄 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제 특강 한번 아까 언급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인천에서 제일 비싼 동이 송도동이에요. 송도. 그러니까 2등이 청라동인데 청라하고도 평당 한 3,400이 차이 나거든요. 어머머.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이 아니라 그냥 별도 신도시라고 봐주시면 되는 그런 쪽인데, 그 이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건 100% 다 수요가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많다는 것들이 가격이 증명해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송도는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가격을 이렇게 찢어서 보니까 정확하게 입지가 딱 정해지네요. 예, 그래도 중기권이다, 서울권에. 깜짝 놀랐어요. 그거도 아니 송도인데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제 송도가 정말 대단한 도시긴 한데 자존심 상할 얘기 딱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뷰한 게 아니라 서울 평균 가격이 3,400이라고요. 서울 평균 가격이. 고가격이 아니라. 근데 인천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 1,700이라고요.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가격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더 많이 알 수가 있네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준이 다르네요, 진짜로. 그리고 알겠습니다. 인천은 정비사업들도 많아가지고 최근에 정비사업에서 불량 물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탑 딱 되고 나서 지금 몇 개 단지가 남아 있으니까 재개발 입주권하고 분양권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좋네요. 입주권, 분양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그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도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하면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어떤 지역들이 많아요? 정비 사업들이. 정비 사업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던 지역이니까 그렇죠. 인천에 예전부터 있었던 지역 미추홀구라든지 부평구, 그다음에 계양구 이렇게 남동구 이쪽에 있는데요. 미추홀구하고 부평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또 분양했던 부평 캐슬앤더샵 퍼스트, 그다음에 이편한세당 부평 그랑힐스. 여기서 제가 방송 중에 강의할 때 이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랑 부평 캐슬앤더샵 하라고 물량이 많다고.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거주자인데 노부모 부양 특공을 했는데 59C 타입. 제가 이제 청약 10개명으로 딱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공부해서 그걸 넣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이게 저희 청약 강의 들으신 분들 당첨자가 쭉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거를 넣어야 된다. 만약에 지금 가점이 너무 낮으신 분이라면 이거라도 해야 된다. 근데 서울 분이 10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인데 외지인이잖아요, 외지인. 그래서 이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 직접 미리 가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눈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 지자체가 아니어도 이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건들을 다 강의에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특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달이 나거나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자녀 특공은 그 지역 사람하고 그다음에 기타 지역 50%까지 다 되기 때문에 특별 공급은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정보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시는 분만 당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서울에 무조건 노부모 부양 특공했으면 이분은 계속 떨어질 점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당첨이 됐고 그다음에 부평 캐슬앤더샵 퍼스트도 또 당첨이 됐고 이렇게 이제 인천 사람들이 아닌 다른 분데서도 이렇게 당첨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사람들이 이제 또 왜 그러냐면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상곡동.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변하지만. 예전에 뭐 미군 부대도 가까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미개발지였죠.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꺼려해서 청약을 조금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청약 그 특별 공급은 일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되게 아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 아끼는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물량이 많으면 외부에서 청약이 된다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봐왔거든요. 이렇게 물량이 많을 때. 그래서 그렇게 강조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당첨이 됐고요. 아무튼 이렇게
청약을 당첨시키는 구체적인 팁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지를 바꿔가면서 그냥 가점이 낮아도 방법을 찾아드리는 것들이니까 강의를 꼭 들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다 입지 얘기만 더 보태면은 네. 과거에는 선호 입지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쵸.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네. 저는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도 입지가 좋아지는 걸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1000세대짜리 단지만 들어가도 좋아지는데, 그랑힐스 같은 경우는 5000세대고요. 이게 지금 그랑힐스보다 적어서 그렇지, 부평 캐슬앤더샵도 무려 1600세대예요. 큰 단지 2개란 말이에요. 합치게 되면 지금 거의 7000세대인데, 7000세대면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천에 3기 신도시 분양하는데 7,000세대잖아.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과천 신도시급이 생기는 거잖아. 맞네. 그러면 신도시가 생기는 것도 입지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싹 그렇죠. 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예, 붙어 있는 입지 거의 붙어 있는 입지인데.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그럼 여기 서울 출퇴근을 해요. 일단 부평구니까 멀진 않은데. 7호선이 또 지금까지는 역세권이 없다가 지금 이제 부평구청역에서 성남역까지 가는데 가운데 새로 생기는 역 여기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바로 단지에 붙어 있지는 않아. 근데, 맞아. 역세권은 마을버스 타면 한 정거장 정도 되는 거야. 예, 그 정도 되는 거리니까 그렇게 서울까지도 7호선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중에 7,000세대의 신도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단지를 보기 때문에 달라 보이죠. 그렇게 입지를 봐야 되네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팁들을 아마 아이맥스님 정규항에서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평구. 그다음에 저희 첫 번째 정규항에서 당첨자들이 나왔다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청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원래 청약이 비수기가 12월, 1월, 2월 이렇게 비수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이 없고 그리고 법이 조금 막 바뀌다 보니까 그럴 때 한동안 또 정지했다가 한꺼번에 또 분양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분양할 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분양이 없을 때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런데 그런 신기한 게 분양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우양좌양 공부를 해요. 근데 그거를 못 잡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비수기 때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또 좀 관심 많은 지역들이 또 있을까요? 인천에 지금 대규모 택지지구가 검단 신도시, 송도 신도시, 그 다음에 영종도. 예, 영종도도 몇 개 있죠. 운서, 운남동 이런 데 있죠. 계속 그래도 분양을 해요. 미분양이 나는데도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있다는 거. 네, 분양 물량도 꽤 많고요. 네. 거기는 키가 그거 같아요. 제3연육교. 네. 거기 그거 해야죠. 지금 청라랑 영종 하늘도시만 연결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붙어 있는 입지가 되는 거죠. 좋아지니까. 섬이 아니라 네네. 이제 거의 이제 접근성이 이제 좋아지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인천도 여기는 대부분 단지가 엄청 크네요. 인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라 그런지 아무튼 서울 맨날 작다가 가로정면 200세대, 100세대도 막 고맙고 감사한데. 야, 이런 재개발 이런 지역들은 정말 5,000세대 되는 것들은 이건 진짜 국가적인 축복이에요. 이건 잘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생 산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페인트 칠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싹 밀고 도시를 바꿔주는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뉴스테이였는데 이게 일반으로 바꿔서 일반 분양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잘한 그래서 거네.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네. 진짜 모처럼 진짜 정부나 진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네.